어, 오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의 홈그라운드인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참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교회라는 걸 느꼈던 게 아까 인도하시는 아마 우리 사역자분이신 것 같은데 꽃이 폈습니다. 근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폈다는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리액션을 잘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말을 해도 다 수용 가능한 공동체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 보신 것처럼 주제는 행복한 진로인데요. 구체적인 제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명 비전이라는 것들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얘기 나눌 때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옛날 사진이긴 한데 보이시나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현재 저는 딸만 둘을 키우고 있고요. 현재 아이들이 많이 자라서 큰애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제 저희 막내딸인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 성년들 보실 때 어떤 애가 더 꼴통같이 보이세요?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딱 봐도 왼쪽으로 보이세요? 의외인데 오른쪽에 있는 애가 꼴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어요. 아침마다 아주 죽을 맛입니다 진짜. 근데 다행히 지금 큰애는 사연이 있어서 지금 경상남도 하동 아세요? 화개장터? 지금 벚꽃이 만개한 시기인데 거기 혼자 내려가 있어요. 예, 사연이 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목회하시는 저희 넷째 손익 동서죠. 넷째 형님네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기거한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좀 시간이 되면 왜 내려가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면서 진로 강의의 가장 중요한 제가 이 대화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2명, 3명씩 좀 짝을 좀 지어주시겠어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이 부분은 같이 좀 대화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만 가위바위보를 해서 좀 승부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해보시죠. 가위바위보. 승부를 가리셔야 돼요. 내가 지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승부를 가리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기신 분들만 오른팔 들어보세요. 이기신 분들. 자, 이분들은 따라하세요. 형님. 이분은 이제 형님 역할 맡으시면 됩니다. 내리시고요. 자, 지신 분들은 왼팔 들어주세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아우님 역할 맡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보여드리면 질문을 보시고 아우님이 먼저 형님한테 보이는 질문을 물으시면 형님들이 대답을 먼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반대로 형님이 아우님한테, 아시겠죠?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서로 그냥 같은 문제 질문 주거니 하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왜 1번 너무 어려운 질문이세요? 자, 아니죠. 쉽죠. 대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잠깐 생각을 더듬으면서 꼽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하필 그 기억을 꼽으셨는지. 제가 이건 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건 하고 넘어갈게요. 11시까지 드릴 테니까. 알겠죠? 먼저 아우님이 질문, 끝나면 형님이 질문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화 한번 나눠보시죠.
네, 여기까지만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부족하시죠? 죄송해요. 제가 한 20분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얘기하면서도 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번 질문이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저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길 바라시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행복한 진로를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부모가 그 아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그 바람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부 주제를 소명과 사명, 비전을 정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아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진로 교육 제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는 스킬을 말해요. 흔히 말하는 아이들의 적성이 무엇인지, 직업 발견의 기법은 무엇인지. 얼마든지 이 시간은 그걸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실용적인 것도 끝에 제가 좀 드리긴 드릴 건데 그보다 먼저 주제가 행복한 진로인 만큼 그 점을 짚고 좀 시작할까 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 진로가 중요한지라고 물으면 저는 꼭 이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아이들한테 열심히 해란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로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열심히 한다고 다 능사가 아닌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하시겠지만 알겠지만 여기 화면에 있는 남자가 방금처럼 황당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눈을 치우기 전에 먼저 뭘 했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진로의 의미라 보면 딱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진로라면 단순히 직업을 얻고 이 땅의 짧은 100년을 잘 살기 위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관점을 또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 본다면 우리 아이인데 가장 적절한 인생은 어떤 걸지를 고민하는 게 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보이시죠? 실제 한 아이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입니다. 아마 보시면 두 가지 반응이 떠오르실 거예요. 뭐 저런 방이 다 있어라는 반응과 우리 집에도 있어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집도 둘째 방이 점점 저렇게 돼가고 있는데 제 질문 드릴게요. 왜 애들은 이렇게 될 때까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상태로 있는 방을 대체 치우려고 안 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굳이 방 안을 치워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깨끗한 방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월드비전이라는 단체하고 많이 일을 하는데 그쪽에 있는 아동들의 많은 아이들은 본보기를 본 게 없어요. 롤 모델을.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지금 그 아이가 처한 환경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 안타까운 이유인데요. 이거를 할 능력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뭔가 변화를 주고 주도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면 아이의 바꿀 세 가지 말해서 첫 번째,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와 두 번째, 이걸 어떤 모습으로 바꿔놔야 되는지 그 명확한 결과물, 즉 비전과 마지막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능력적인 부분들 서포트해 주는 게 부모의 중요한 세 가지 일일 겁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소명, 비전하면 사명 헷갈리시잖아요. 그걸 좀 정리할 텐데요. 소명은 아신 것처럼 영어로 콜링이라 하죠. 정확히 말하면 Y입니다. 그리고 Who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고민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방이 있다 했을 때 자기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이 방을 치우라고 시켰다면, 그리고 자기한테 이 방을 채울 책임이 있다는 걸 아는 친구라면 일단 뭔가 하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책임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욕구대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명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 아이가 이 방을 어떻게 치우려 하려면 먼저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 방이 어떤 상태로 달라져야 되는지, 어떤 상태가 깨끗한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육의 모습, 정치의 모습, 법의 모습,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현재 모습과 견주어서 이걸 바꾸려는 변화를 시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비전이고, 다른 말로 삶의 열매. 그럼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질문을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이게 정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나올 수 있잖아요. 혼자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내 동생을 부를 수도 있고, 동생도 안 된다면 청소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도구를 쓸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좀 같이 일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이 하우트의 부분, 삶의 수단, 즉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해당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 세 번째가 바로 사명이고 세상에 말하는 진로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짧게 보여드릴 텐데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기억나시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정말 고통을 느낄 때는 힘든 일을 할 때인가요? 아니면 힘들게 일하고 나서 그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죄송해요. 교회에서 신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신을 속인 죄로 영생토록 산 아래에 있는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매일같이 벌을 받았던 얘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신화 있으세요? 있으시죠? 예, 바로 시지푸스의 신화입니다. 제가 머무른 시기에는 얼마나 무거웠으면 저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 신화를 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위를 끌어올리는 게 힘든 게 아닌 거죠. 아무 목적도 없이 계속 일을 반복하는 게 힘든 겁니다. 정리하면 의미도 없는 일을 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럼 지옥은 뭔지 아세요? 의미가 없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무서운 지옥은요, 좁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도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잘해야 되는지 뚜렷한 목적, 심지어는 이기적 목적조차 없는 애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도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방황하게 됩니다. 아까 키를 눌렀을 때 내 차가 아니라고 느꼈던 것처럼 내가 왜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지, 똑같은 방황을 분명히 겪게 될 겁니다. 좀 더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요즘 많이 안 나가는데 예전에 학교에서 강의 한창 할 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얘들아, 만약에 너희 학교가 저 꼭대기로 이사 갔다고 가정해보자. 매일 아침마다 15분씩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하루는 엄마가 늦게 깨워가지고 딱 학교 가야 되는 시간 5분 전에 여기 내려갔다고 가정해보자. 열심히 뛰어가면 지각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학교 가기 싫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 근데 뒤에서 친구가 네 이름 불러 뒤돌아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봐 하고 나서 난중난고가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야 뭐해, 5분 뒤에 트와이스 공연 있는 거 몰라? 그리고 여중여고하면 이렇게 비유를 됩니다. 야 뭐해, 5분 뒤에 박보검 사인회 있어. 지금 줄 안 서면 늦어.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뛰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말을 가로채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방금 전까지 억지로 가던 애가 왜 뛰어가? 그러면 애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쌤, 학교 가는 이유가 바뀌었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때 그 말을 가로채요. 야, 니들도 봤지? 니들 공부 힘들어서 안 하는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마. 힘들어도 이유가 있으면 하게 돼 있어. 니네가 안 하는 이유 뭐지? 공부할 이유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가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의 이유, 명분, 설득할 근거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별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요, 나한테 그 말씀이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왜 삶을 그렇게 부모 마음에 안 들게 사냐 말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그 어떤 집단보다 유리합니다. 왠지 아시죠? 엄마 말이니까가 아닙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 선택했고 그냥 낳으신 게 아니라 너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의 시간을 함부로 살 수 없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아이들은 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그 분류가 나오는데 상류층, 중산층, 빈민층의 구분을요, 과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가, 현재를 중요시 여기는가,
미래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보고 나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질문 드릴게요. 상류층, 중산층, 빈민층 중에서 현재를 가장 중요시 여긴 계층은 어딜까요? 아닙니다. 빈민층입니다. 일단 먹고 보자. 일단 즐기고 보자. 내일은 관심도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먹고 사는 급하니까. 그러면 미래에 관심 있는 집단은 상류층일까요? 아니면 중산층일까요? 중산층입니다. 아직 확고한 기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가형 부모와 자수성가형 부모가 공부시킬 때 다릅니다. 아시죠? 흔히 말하는 동부이촌동 부모들은 열심히 공부 안 시킵니다. 공부 못하면 유학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목동이나 잠실형 자수성가한 전문가형 부모는 대부분 악착같이 공부시킵니다. 물려줄 자산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답이 나오죠. 상류층은 어디에 관심 많은 줄 아세요? 과거입니다. 전통, 지켜야 할 품격, 품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아이들은 결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 품격, 격에 맞는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행동을 지시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 믿음을 명확히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엄마가 있건 없건 옆에서 누가 떠들건 떠들지 않건 올곧이 자기의 삶의 품격에 맞는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를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불러 딱 뒤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할 때 가정해 보세요. 야 뭐해 5분 뒤에 서태지 아이들 공연 있어. 그 애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누군데? 아니면 근데 라고 말하지. 서태지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돌이죠? 저희 세대 아이돌이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 가정해 보세요.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뭐해 5분 뒤에 남진 나훈아 씨 공연 있어요. 애들이 짜증내겠죠? 저희가 겪어본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를 전달하면 전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 그 아이들이 겪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오롯이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지금 알고 있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어머님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의 정의, 특별히 그리스도의 진로는 바로 여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에? 그렇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명분, 그 소명의식이 분명을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직업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된지 제가 증명까지는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25년 동안 장이라는 분야를 연구한 연대 장원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종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보시는 장인의 탄생이라는 역작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장인이라는 게 대해서 중요한 발견한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화면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장인은 보통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천재나 위인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건 자신의 일에서 그 일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그 일에서 깊이 숙련하다 보면 누구나 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발견한 거죠. 첫 번째, 장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자녀 다 장인 레벨로 올라왔을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증명하니까. 25년간 전 세계 장인을 다 분석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타고난 건 없다. 특별한 환경은 필요 없다. 누구나 가능한 전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맞습니다. 그냥 열심히가 아니고요. 보이죠? 그 일에서 깊이 숙련하다 보면 중요한데 이 숙련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장인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뜻은 완전히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생활의 달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인은 달인, 즉 한 가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절로 숙련된,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일을 오류 없이 남보다 빠르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든 대체 가능하잖아요. 장인은 뭐냐? 남들이 1000개 만들 때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하나의 가치가 1000개보다 훨씬 높은 걸 말하는 겁니다. 절대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전문가.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만이 남들과 다르게 숙련한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적인 걸 좀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숙련이 뭔지 제가 좀 학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제일 잘하는 강의가 사실 진로 강의가 아니고요. 학습법 강의입니다. 저는 맘만 먹으면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감히 장담 못하겠고요. 대부분 명문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 아이들 공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라면 보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들으신 바 이해되실 거예요. 자, 질문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단어를 5번 따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단어는 컨닝입니다. 컨닝. 준비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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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3번만 더 시작. 컨닝, 컨닝,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링컨으로 말하게 되죠. 정답이 아닌 건 아시죠?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라는 말이 나오시죠? 과연 지식이 부족해서일까? 제가 한 번만 더 다른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더 쉬운 단어입니다. 꽃사슴 아시죠? 꽃사슴. 역시 5번입니다. 준비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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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3번 더 시작.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산타가 타고 다니는 게 뭘까요? 그렇죠. 루돌프일 것 같죠. 정답은 어떤 분 말씀하셨어요? 정답은 썰매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숙련과 반복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숙련은요 말 그대로 사색, 궁리 이 되시죠? 깊은 생각을 말하고요. 반대가 바로 뭐냐? 검색형 공부가 있습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을 전문가들이 무서워하냐? 다른 산업혁명보다 더 무서운 까닭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질문 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은 검색으로 더 정보를 많이 공부할까요? 사색으로 많이 공부할까요? 검색이 압도적이죠. 근데 왜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섭냐? 이제는 기계가 검색이 아니라 뭘 할까요? 사색을 해요. 그게 딥러닝이에요.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화 수준, 즉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능화, 인간과 영혼을 제외한 동격이 돼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이걸 기능적으로 말하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가장 인간성이 뒷받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뇌 기능의 대부분이 다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검색 따위로 공부한 애들은 서울대를 나왔건 하버드를 나왔건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근데 아시죠? 대부분의 죄송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공부의 대부분이 어떤 공부일까요? 검색형일까요? 사색형일까요? 검색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중에도 아마 분명히 학원 운영하는 분 계실 거 죄송하다 말씀드려요. 참고로 저희 친매형이 영어학원 원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러고 다녀요. 근데 저희 매형이 제 생각을 지지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간 학원은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학원에 의지한 애들은 대학까지는 학원 다니면 되잖아요. 대학에 다니면 학원이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스스로 공부하는 게 없는 애들은 대학에 나왔을 때 적응하기가 예상한 대로실 겁니다.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는 다시 말씀드리겠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소명의식은 결단코 영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는 아이들, 자기가 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는 아이들은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숙련하듯 합니다. 진지하게 하고요 책임감 있게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남들보다 더 늦게 대학 갈지 몰라요. 더 안 좋은 레벨에 대학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아이들은 축적된 시간의 길이만큼 반드시 달인이 아니라 장인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앞서 말했던 장원석 교수 연구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전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한 게임을 해볼게요. 위하고 아래 그림 보이시죠? 서로 다른 부분이 6군데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거 보이세요? 그쵸? 스카프 색깔. 또 그 다음에 애기 맞죠? 정답입니다. 또 팔 됐죠? 팔. 그쵸? 맞습니다. 팔도 또 있죠? 여기. 네. 이쪽 팔. 그리고 나무도 있죠? 맞습니다. 6개. 자, 한 번만 빨리 더 해볼게요. 더 어렵습니다. 10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목사님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정답만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신 분 많을 테니까 잘못 나오면 안 되죠. 네, 되게 어렵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다른 그림 찾기를 이 게임을 하려면 반드시 몇 장의 사진이 필요할까요? 2장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뭔가 다르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면 지금 현재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잘못된 걸 알면서 고치지 않는 애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고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할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 고칠 이유가 있어 고치려 했는데 대체 이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내가 열심히 한 다음에 결과물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런 그림이 없는 애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개념적으로요, 문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이시죠?
현재 상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과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의 차이가 있을 때 이거를 문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연봉을 3천만 원 받습니다. 그럼 똑같이 만족해 할까요? 아니겠죠. 3억을 기대했던 사람은 이거를 문제로 여길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3천만 원 받을 걸 예상하는 사람은 큰 문제가 아니겠죠. 즉 뭐냐? 문제 의식이란 현재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기대했던 게 내 현재 수준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를 아는 게 바로 이게 갭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왜 아이들이 안 변하는 줄 아세요? 문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의식은 잔소리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뭔지를 정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법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고자 하는지, 네가 법관이 돼서 네가 의사가 돼서 그 의료계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너가 정치계 가서 정치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싶은지 너가 갔을 때 정치계 모습을 그려봐라. 이런 분명한 비전이 있는 아이들은 다시 말하지만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윤리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자기가 그런 위치에 가려면 지금부터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 위치에 갈 조건들만 탐색하는 아이들은 남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아시죠? 오늘은 정치인들처럼 품격 없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할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결심했다면, 그 콜링이 소명의식 명백히 있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딘지, 이게 중요합니다. 돈벌이가 어딘지가 아니고요. 내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명분이 있는 것이 어딘지 발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벌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는 격이 다릅니다. 안타까운 현실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 자료입니다. 보통 4월 달에 업데이트 되니까요. 작년 건 아직 안 나왔는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청년들과 청소년층 기준입니다. 주로 고려하는 5가지 직업 선택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빨간색과 녹색이 보이시죠? 안정성과 수입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뭐냐면 이게 바로 생계입니다. 생계 비중이 거의 70%가 넘어가요. 아까 장원석 교사 했던 얘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오해하지 마세요. 밥벌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밥벌이가 전부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직업을 대한 태도하고요, 밥벌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세상에 대한 기여와 목적의식이 있는 아이가 그 직업을 대할 때 그 진지함, 적극성이 얼마나 차이 날지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부모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시킬지 명백한 비전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참고로 실제로 아이들의 직업을 잘 보시면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때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 뻔한 것들이잖아요. 교사, 간호사, 경찰관. 굳이 다른 게 있다면 뭐 뷰티 디자이너, 유튜브 정도겠죠. 제가 왜 그런지 한 가지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게임을 해볼게요. 자, 그냥 맨손에다가 종이하고 연필은 없지만 그냥 필기 하나 생각하시고요. 제가 화면을 바꾸면 문제가 12개가 뜰 거거든요. 빠르게 문제 12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문제 해결력이 높으신지 한번 스스로 판단할 수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라고요. 자, 준비됐죠? 자, 시간 1분입니다. 준비 어렵지 않아요. 시작 해보시죠. A4 용지 그냥 손바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머리가 좋다는 직장인들이나 대학생 중에서 10개까지 하는 친구들이 간혹 나와요. 자,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두르셔야 돼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슬슬 8분까지 가셔야 되는데. 제가 5초 남으면 카운트다운 외치겠습니다. 5, 4, 3, 2, 1.
그만. 예, 됐습니다. 혹시 12개 다 푸신 분 계세요? 간혹 나오신, 한 분 계신, 한 분, 두 분 계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10개도 어려운데 12개를 하셨어요. 예, 그 두 분은 보셨죠? 예, 참고로 저희 큰딸이 8살 때 제가 만든 문제예요. 좀 메시지 주려고. 저희 딸이 8살 때 57초 만에 다 풀었습니다.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 푸실 때는요, 문제를 풀려고 덤비지 마시고요, 문제를 한번 다 훑어보신 다음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처럼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준비 시작.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다 읽어보신 다음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나오는 거 보니까 보신 분들 계시네요. 예, 보신 분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2번 문제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제 모든 문제를 조심스럽게 읽어내려 왔습니다. 2번에서 지시한 것만 하고 나머지 미션은 모두 부시하세요. 맨 처음 풀 때 이거 몇 번부터 푸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왜 그렇게 푸셨어요? 그렇죠? 늘 그렇게 풀어왔으니까.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익숙한 대로 주위 사람들을 하는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고민해 보게 해야 돼요. 주어진 것만 1번, 2번, 3번, 4번. 재밌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문제를 제가 조건 하나 바꾸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문제를 다 읽고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 1분이 아니라 3분을 드리잖아요. 신기하게 전체의 한 50% 이상이 문제를 다 읽어보시더라고요. 1분과 3분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뭐가 생기면? 삶에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돌아봅니다. 아이들한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배조차 참석하는 아이들, 최소한의 말씀이라도 묵상하는 아이들과 그것조차 없이 주어진 것만 허덕이면서 남 뒤쫓아가도 공부하는 아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1번, 2번 다른 아이하고요,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먼저 조명한 아이하고 삶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당연하지 않을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준비하는 아이는 명백히 삶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 잘못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걸 돌아보려면, 그 말씀을 묵상하려면 반드시 주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죠? 여유. 쫓기듯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자기 삶을 미리 돌아보고 엄마 아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들보다 앞서갈 줄 몰라도요, 남들보다 먼저 눈을 다 치울지 모르지만 다 치웠을 때 자기 차가 아닌 엉뚱한 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걸 제가 많이 만나봤었습니다. 아이들과 한번 꼭 현재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어떤 인생을 살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비전이 뭘지를 꼭 고민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달란트, 그 고유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적인 인간을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 아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무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요. 가볍게 게임 하나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짝꿍들 계시죠? 서로 좀 마주 보시겠어요? 예, 텔레파시 게임이라고 할게요. 자, 화면을 보면 화면에 단어 2개가 뜨죠? 예,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2가지 중에 더 좋아하는 한 가지를 마음속 골랐다가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입 밖으로 선택했던 걸 외치시고 얼마나 잘 통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탕수육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으면 부먹이라 하고, 애들이 찍어 먹으면 찍먹이라 합니다. 자, 좋아하는 스타일 고르셨죠? 준비, 마주 보시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역시 찍먹을 좋아하시네요. 자, 규칙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외쳤는데 똑같은 걸 외쳤다면 잘 통한다는 기쁘니까 오른손으로 하이파이브 나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들고 하나 둘 셋. 자, 일치할 때만 하는 겁니다. 다음이에요. 정말 싫으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애완동물을 길러야 된다면, 자, 강아지를 기르실지 아니면 고양이 기르실지 좋아도 하나만 골라야 돼요. 준비 하나 둘 셋. 아직은 강아지가 많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고기 먹고 나서 후식으로 땡긴 냉면을 고르신 겁니다. 알겠죠? 고기 먹고 나서 준비. 물냉이냐 비냉이냐. 하나 둘 셋. 거의 대부분 잘 통하시네요.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기분 좋은 상상 시켜드리고 마칠게요. 만약 현재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사 갈 수 있다 했을 때 넓은 정원이 있는 주택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편리하고 럭셔리한 아파트로 가시겠어요? 참고로 재테크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냥 거주 환경을 고르신 겁니다. 준비 마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은 서로 비슷한 게 많을까요? 다른 게 더 많을까요? 비슷한 것도 많겠죠.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하지만 개개인이 따지고 보면은 너무 다를 겁니다. 하다못해 점수 메뉴 하나 고를 때도 고민한 이유 거기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의 진로를 정할 때 흥미를 고려한 경우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본능적으로 알아요. 먹고 살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어렵다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시대는 그랬거든요. 근면성실하면 됐던 시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면성실은 이제 기계가 할 겁니다. 심지어는 기계가 아니라 딥러닝하는 컴퓨터가 다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효율성도 압도적인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생각은 저희 시대에 머무르는 부모들은 그대로. 아시지만 의사도 AI가 대체하기 가장 쉬운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아시죠? 판례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법관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 국민이 너무 원하잖아요. 차라리 AI가 필요하다. 공정한. 그렇죠? 근데 여전히 부모들은 법관, 의사를 꼽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바뀌는데 부모는 여전히 저희가 바뀔 필요 없으면 최소한 아이가 말한 것만 받아준 것만 하더라도요. 아이는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훨씬 많은 걸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능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강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좀 갖고 왔어요. 일단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케어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그 아이를 좀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로 이 아이는 괜히 서울대 간 게 아니고요. 경기과학고에 입학을 했는데 게임 중독이었다가 거쳐서 졸업할 때는 2학년 때 조기 졸업했어요. 과학고를. 근데 그것도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해되세요? 3학년을 누른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이 부모님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이 성웅이는 어떤 방식 양육했길래 이 아이가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울대 갔을까요? 대충 감은 오시죠? 전형적인 거 아닙니다. 컴퓨터를 때려 부신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전혀 의외의 방법을 씁니다. 대충 눈치 오시죠? 게임을 막은 게 아니라 조장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느냐? 그냥 유희로 즐긴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게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약간 학습법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 중에 이게 약한 애들도 꽤 있지만 이게 강한 애들은 100% 다 공부를 잘합니다. 혹시 이게 뭔지 네 글자입니다. 아시네요.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잘하는 애들은 반드시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반대로 공부를 잘해도 메타 약한 애들이 있어요. 저희 나라 그 커리큘럼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 메타인지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냥 학업 중에 발생한 절대 아닙니다. 분야를 막론하고요. 하나님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축구공을 1000번 차는 애가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애는 뭐가 개발될까요? 다리에 근력이 개발됩니다. 근데 10번을 차도 항상 고민하는 애가 있어요.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얼마나 숙여야
얼마나 힘을 줘야 슈팅이 정확할까 고민하는 애들이 있죠. 얘네는 다리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개발됩니다. 이 메타엔진은 근육 같아서 계속 강화되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 이 메타엔진은 분야를 막론하고 약간의 시행착오 기간 3개월, 6개월만 지나면 바로 적응을 합니다. 정리되시죠? 게임을 잘하건 운동을 잘하건 뭘 잘하건 깊이 숙련한 경험이 있는 애들은요. 분야를 바꿔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분야가 맞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 숙련하는 경험. 그럼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숙련할까요? 간단하죠? 아이들이 어떤 거 시키면 돼요? 좋아하는 거 시키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솔직히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좋다. 집중력. 꽤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의지력이 있는 편이다. 와, 이건 좀 떨어지시네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게임할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 우리 아이는 드라마 볼 때 끈기가 부족하다. 이해되셨죠? 우리 아이는 집중력과 끈기가 없는 애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집중력과 끈기를 발휘할 분야를 못 발견한 아이입니다. 집중력과 끈기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에너지를 들일 명분이 있는 것, 이유가 있는 곳에 국한됩니다. 아직 명확한 소명식도 없는 아이들한테 하기도 싫은 걸 억지로 시킬 때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죠?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관계만 나빠집니다. 제일 좋은 건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 어떻게 했느냐? 컴퓨터 공략집을 사줘요. 공략집. 연구하게 시킨 겁니다. 나중에 1등을 하고 싶으니까 번역본이 아니라 해외에서 나오자마자 게임 공략집을 산 거예요. 근데 영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가 영어 동아리를 만들어 중학교 올라가서. 그렇게 연구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과학고에 간 사촌 누나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빠 했던 게 컴퓨터 게임만 시킨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 잘하다 보면 프로그래머, 뭐 그래픽 디자이너 많은 직업을, 즉 의미를 전달해 준 거예요. 이걸 잘하면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즉 뭐에 비전을 심어준 거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금지가 답이 아니고요. 하고 있는 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주는 거. 이게 부모의 최선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가 딸아이가 너무 만화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서야, 큰딸이 이름이 스카이캐슬 예서입니다. 네. 너 만화책을 보지만 네가 만화책 만들어봐. 잘 만든 아빠가 출판해줄게. 그때 얘가 14권을 그렸어. 2학년 때. 근데 그중에 6권이 신약 구역을 압축해서 그린 만화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그리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신구약의 스토리를 압축하려면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서 성경력을 굴렸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메타인지예요. 전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공부시킨 거거든요. 지는 공부한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했습니다. 보지 말고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때 편집을 배우더라고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걔는 논 거지만 제가 알죠. 걔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놀이냐 숙련된 과정을 걸기엔 연구의 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능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재능보다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사춘기에 접어든 애들은 웬만해서 먹히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 부모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들 많은 경우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영상을 보여드려 마칠 텐데 그 개그맨 이동우 씨라고요. 예전에 뭐 틴틴파이브랑 그 그룹으로 예능 활동했던 분인데 몇 년 전에 그 후천적 질병 때문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철인 3전격에 도전해서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계기가 담긴 영상인데 보시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니저가 뭐라고 했을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이동호 씨는 매니저가 형 한번 안 해볼래라고 가볍게 던진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했을 것 같아서 어떤 이유로? 네, 눈이 안 보여서는 아닙니다. 근데 매니저가 참 멋진 사람이더라고요. 매니저의 한마디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 충분히 포기한다고 누가 나한테 돈을 던질 거야. 근데 왜 나는 시도조차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지? 동호야, 고맙다. 야, 우리 나가자. 하자. 형 할게. 그때부터 제 귓가에 루키의 주제가가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면 느끼게 된 게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크더라고요. 아시죠?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의 얘기 중에 제일 싫어하는 꼭 탑3에 들어간 게 뭔지 아세요? 넌 할 수 있어란 말이에요. 꼭 넌 할 수 있어 말한 시점 이때예요. 89점 맞은 애가 딱 보여주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좀만 더 하면 90점이야. 애들이 이런 말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로는 자기가 탐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도전을 못하느냐? 어릴 때부터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애들은 간을 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당연히 처음 할 때 할 수 있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다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근데 비참한 건 뭐죠? 공부 쪽에 재능이 없는 애라면 공부조차 못하잖아요. 사회 나갈 때 패배감만 갖고 나갑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라고. 해보지도 않고서. 그런 아이들을 막는 대부분,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들이거나 어른들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를 문제 있는 아이로 보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재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재능 있는 분야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마치 부모가 직장 상사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만 돈을 주고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요.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이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호텔 5성급 호텔에 식사를 하더라도 상사가 초대했어요. 그런 애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 밥 먹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어떤 말 할지 알거든요. 그런 애들 갈 곳은 딱 한 군데죠. 자기의 시선을 봐줄 수 있는 또래 집단.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은 호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 딸이 둘 있다 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차마 얘기 못할 걸 친구들한테 얘기, 그게 너무 두려워요. 혹시라도 성적인 부분 관련해서 남자들과 대화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반드시 부모는 아이를 직장 상사가 대하지만 안 되고 존재로서 어떤 일이든 수용 가능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못해도 돼. 즐기는 마음으로. 분명히 아이들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소명의식이 있는 아이로,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이 있는 아이로, 마지막 세상을 따라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 빚으신 그대로의 고유함을 가지고 강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혈통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시작된 혈통,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소명을 가진 아이들을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 의식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그들이 분명한 비전,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비전을 갖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사람들로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견조우며 이도 저도 아닌 성형 미인과 같은
주체성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신 그대로 그들의 고유한 달란트와 흥미 분야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대접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저울질하지 않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섬겨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부모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강의 전해주신 신용주 시장님께 감사의 박수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오늘 길게 기도하지는 못하고요, 짧게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강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인생의 목적, 이유를 알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자녀가